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자, 2025년 KDB 산업은행 5급 신입회원 채용 공고가 떴죠. 추석을 끼고 아마 자기소개서를 적게 될 텐데요. 산업은행은 2024년 하반기 채용을 2025년 채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금융공기업 중에 몇 군데가 있죠. 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산업은행 채용 자기소개서 작성 필승 포인트도 우리 마이멘토와 미스터 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용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일정입니다. 채용 일정은 9월 5일 목요일부터 9월 19일 목요일까지 추석이 있는 주, 고주까지죠. 발표가 10월 30날 발표가 나고 10월 19일 날 토요일 날 필기시험을 봅니다. 10월 28일 날 필기시험 발표가 나고 1월 한 첫 주 정도 돼서 이제 1차 면접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월 첫 주. 그럼 역시 필기시험 발표 나고 한 일주 이내로 필기시험 발표가 월요일이니까 그 주 정도 지나고 그 바로 다음 주부터는 바로 면접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주가 이제 면접 준비 기간이 되겠네요. 면접 종류는 직무능력 면접, PT 면접, 심층과제 면접, 전통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면접 유형 그대로 산업은행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종 면접은 11월 하순에 보고 11월 29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이런 일정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자기소개서 문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이죠. 총 큰 문항으로 5개 문항이고 작은 소문항으로 뭐 1-1, 1-2, 2-1, 2- 이렇게 해가지고 총 글자 수는 3,800자 정도 적고 있습니다. 3,800자니까 분량으로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문항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역시 산업은행은 계속 이 1번 문항이 자필로 적고 있죠. 자필로 적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항 자체도 가장 여러분들이 적기 좀 어려운 문항이 이 1번 문항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산업은행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분량까지 구조까지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나눠드리는 그 구조에 맞게 산업은행에서 이미 나눠 줬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1번이 제일 어렵다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 2번부터 5번까지는 주의할 사항들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1번입니다. 1번. 자필로 적어야 되죠. 1-1번은 산업은행 지원 동기를 본인의 고유한 이야기로 적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00자입니다. 그 안에 이제 회사 선택 기준도 포함해서 적어달라. 그 다음 1-2번은 역시 자필로 입행 후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 서술해달라. 600자. 자, 400자, 600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지원 동기와 입행 후 성장하고 싶은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 그 내용을 적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필성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먼저 지원 동기 쪽에 이렇게 고유한 이야기로 적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은행 지원하는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고유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저 질문은 그대로 나왔었죠. 그래서 고유한 이야기를 통해서 적으라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했던 것과 관련해서 또 산업은행과 관련된 경험과 관련해서 주로 학문적인 분야에서 고유한 이야기를 적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학문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죠. 주로 경제, 경영, 산업, 업종 이런 쪽입니다. 자, 그것도 고유한 이야기가 아닌 건 아닌데요. 자, 그 고유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이 적는 고유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이 적는 고유한 이야기를 조금 피해 나가고 싶으면 본인의 조금 더 사생활과 관련된 고유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사생활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 친척 중에 또는 내 지인 중에 중소기업을 하는 뭐 분이 있다거나 뭐 내가 견학을 한번 가본 적이 있다거나 뭐 또는 내가 직접 뭐 현장 쪽으로 한번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주 좋고요. 이렇게 내 일상과 사생활과 관련된 쪽에 고유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면 다른 지원자들과 좀 차별화된 고유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번 지원 동기를 고유한 이야기를 적을 때는 물론 회사 선택 기준도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포함해야 되겠지만 고유한 이야기에는 지식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고유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생활, 일상과 관련된 고유한 이야기 쪽으로 소재를 한번 찾아보자.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필로 이제 역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 서술해 달라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산업은행 조직도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산업은행 조직도 들어가 보시면 조금 그 분량이 많아서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조직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쪽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찾아보고 적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 소위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요 과정이 요 600자 적을 땐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 서술해달라고 할 때 그 분야에서 그 해당되는 뭐 부서나 본부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내가 노력해 갈 것인지 좀 구체적인 계획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600자를 적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번은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1번이 좀 적기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2번부터는 이제 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2-1번, 2-2번, 2-3번 제가 다 한목에 다 가지고 왔는데요. 총 50자, 650자, 300자 해가지고 2번이 총 1000자입니다. 산업은행 지원으로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냐? 키워드 중심으로 적고 2가지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2번에는 상기 역량,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과 노력을 해왔냐? 친절하게 예시로 다 적어줬죠. 자격증, 업무 경력, 교육사항,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연구 뭐 이런 활동들요. 자, 이런 것 중에 이제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적어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2-1번과 2-2번은 결국 그 같은 문항이지만 연결되는 쪽이지 않겠습니까? 2-3번에서 본인이 부족한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거냐라고 계획을 적어달라. 300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자, 여기도 내가 이제 어떤 역량을 적을 것이냐라고 하는 요 부분이 제가 포인트로 하나 적고요. 먼저 한 가지를 적을 것인가, 두 가지를 적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적을 게 충분히 있겠죠. 지금 여기 예시에 적어놓은 자격증, 업무 경력, 교육사항, 프로젝트 이런 것들 있으면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적고 싶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상관없이 적어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두 가지를 적겠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그 이외의 다른 기타 활동 쪽에서 저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예시 말고요. 나머지 기타 활동 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왜? 산업은행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예시 안에서 많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격증, 업무 경력, 교육사항,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이 정도까지죠. 그 다음 학습활동, 동아리 활동, 뭐 학회 이런 활동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적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들 이외에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려 치면 한 두 가지 역량을 적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1번, 2-2번은 두 가지 역량을 찾아서 내가 한 가지는 요 예시 안에서 한번 적어보고 한 가지는 그 바깥에서 한번 적어보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 2-3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는 2-1, 2-2와 조금 다르죠. 2-1, 2-2에서 나는 필요한 역량을 이렇게 키워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부족한 역량은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해 갈 것이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현장 경험이 부족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뭐 실무 지식이 부족합니다. 뭐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뭐 실무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갈 거냐? 어떤 노력을 해 갈 거냐 하는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보는 게 2-3번인데, 제가 여기 밑에 이제 2-3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유는 2-1과 2-2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적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 적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말은 다른 지원자들하고 크게 차별화된 자소서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가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2-1과 2-2를 보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역량과 비슷비슷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원자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소서 답변이 차이가 나는 게 이 2-1, 2-2가 아니라 2-3번입니다. 그래서 2-3번을 잘 적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2-3이라고 크게 밑에 이제 차별화된 자소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2-3번을 고민해야 된다. 2-1번, 2-2번이 아니고, 그래서 2-3번을 잘 적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3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2번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도 역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요. 크게 분량은 600자입니다.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하나 50자 안에 적고, 그 다음에 3-2번에서는 왜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 이유를 적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적어달라 해서 550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이다 라고 내가 지금 적어 놓고 있죠. 자, 이 3번은 그나마
1번 빼고 2번부터 5번까지 중에 그나마 가장 쉬운 문항이 3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정도 되는 문항은 에피소드나 경험치나 어떤 적을 소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자, 이제 어떤 가치를 적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거는 크게 중요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든 다 소중한 가치니까 그 가치를, 소중한 가치를 그냥 표현을 잘 해서 적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내가 생활에서 내가 행동으로 내가 이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라는 걸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보여줄까? 요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요. 여기서 일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그냥 항상입니다. 항상 내 몸에 배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는 거는 내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왔네. 한번 활용해 봐야지 라고 하는 이런 거는 이벤트입니다. 그게 아니라 뭐 그냥 밥 먹다가도 또는 길 가다가도 책을 보다가도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도 커피를 마시다가도 항상 이게 내 몸에 배어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일상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잘 적어 볼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3번을 변별력 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3번은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우리 마이멘토와 함께 하고 있는 자소 첨성문의는 마이멘토 대표 전화번호 있고, 그 다음 마이멘토 사이트 주소도 있고, 포털 창에서 마이멘토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은행권 취준생, 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해서 은행권 취준생분들이 들어와 있는 그 오픈 채팅방입니다. 들어오는 비번은 1312로 해서 들어오시고, 본명을 쓰지 마시고 닉네임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수백 명의 우리 취준생분들을 같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죠. 4번입니다. 4번은 그렇게 쉽지 않은 문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4-1, 4-2, 4-3 해서 총 600자입니다. 4-1번을 보면 기존의 프레임을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경험. 자, 요게 이제 가장 키워드는 뭐냐? 변화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로 작성하고 가급적 조모임은 지향해달라.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같은 활동입니다. 왜 이런 지향해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라고 하면 너무 많이 적고 있거나 아니면 평가자 입장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좀 이 이야기는 좀 그만 보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 취준생분들, 우리 지원자분들이 그 팀플이라고 하는 내용을 참 많이 자소서에 적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팀플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다 아니까 팀플 가지고 너무 소재로 활용하지 마시고 팀플 말고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이유와 본인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300자. 이 부분도 어렵지 않죠. 그 다음 4-3번을 보면 상기 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습득한 교훈 및 느낀 점 등에 서술하라. 이거를 250자 분량을 주고 있습니다. 250자면 500바이트입니다. 필성 포인트를 한번 보죠. 여기는 이제 가장 키워드가 변화입니다. 변화를 시도했던 경험이죠. 자,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기존의 프레임을 탈피한 변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기존대로 가면 이렇게 가는 방향을 나는 저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본 그런 경험인데 과거부터 팀플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같은 이런 부분인데요. 자, 팀플 동아리 빼고 나머지에서 변화를 일으켰던 부분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참 깝깝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분들이 돼야 되고요. 은행권도 시중은행도 마찬가지고 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산업은행도 은행 중에 하나로서 특수은행이죠. 특수은행으로서 상당히 많은 변화 앞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산업은행뿐만 아니고 우리 금융권 전체의 변화라고 하는 건 아주 큰 키워드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죠. 자, 여기도 제가 4-3번이라고 이렇게 크게 적어 놨습니다. 4-3번이 왜 그러냐? 왜 적어 놨냐? 4-1과 4-2는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또 적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4-3을 적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 이게 적기가 어렵냐면 글자 수가 250자입니다. 250자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 4-3번과 같은 이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적을 때는 뭐 100자 이내 이렇게 적을라 치면 그나마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250자를 적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힘들고 거기서 내가
교훈과 느낀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250자 분량으로 적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4-3번을 조금 더 포인트에 두고 어떻게 적어야 될까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5번 5-1, 5-2, 5-3번으로 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600자입니다. 여기 5-1번을 보면 지금까지 가장 열정을 쏟았던 활동을 묻고 있습니다. 50자 이내로. 자, 키워드 중심으로 적되 취미, 학업, 업무 뭐든 다 적어도 좋습니다. 제약 없이 본인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적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잘한다. 뭐 댄스 뭐 동아리를 했다. 자, 이건 진짜 내가 백댄스로 활동해 보기 위해서 한번 진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봤다. 그런 부분도 좋다는 겁니다. 자,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취미라고 있죠. 자, 내가 골프를 해봤다.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상관없고 그 학업, 업무 이것도 좋습니다. 꼭 금융이나 이쪽과 연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자유롭게 작성하고 2-2번에서 우리가 적었던 내용 그것과는 다만 중복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5-2번에 보면 상기 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해달라.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상기 활동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250자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250자가 4번에서 작은 분량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5-3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3번 굳이 한 가지 제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키워드 중심으로 적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열정을 쏟았던 활동에다가 여기다 금융 이야기, 경제 이야기, 통계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적어버리면 그 산업은행과 관련된 금융 이야기를 적어버리면 이 자소서가 또 재미없는 식상한 자소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가능하면 취미 쪽, 여기 예시에 있는 것 중에는 취미 쪽이 우선일 것 같고 학업과 업무 쪽이 아닌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 5-1번에서 키워드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역시 이게 250자 적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250자가 적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기술해달라 라고 하는데 이 영향을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내가 250자를 적어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250자를 꽉꽉 채워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 문항 정리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소문항들이 있죠. 자, 구조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에서 친절하게 다 나눠줬기 때문에 구조는 제가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 부분, 이 항목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어보셔라. 전체적으로 1번 적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은행권,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까지 항상 우리 자기소개서 작성, 여러분들 취업까지 또 나중에 이제 면접 시즌이 돌아오면 면접 때 여러분들하고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항상 우리 마이멘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